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날 뉴욕 증시는 이제 지난 2거래일간 이어졌던 그 기술주 하락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반등 이 트렌드가 좀 끝이 나면서 혼주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치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0.08% 내렸고요. S&P 500 지수는 0.77%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2.01% 상승했습니다.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그동안 2거래일 동안 좀 많이 빠졌던 이 기술주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나스닥 지수 큰 폭의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화이저 백신과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그거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현실을 보면은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부딪히면서 아직 전문가들도 과연 이 로테이션이 시작이 된 것인가, 트렌드가 시작이 된 것인가, 아니면 아직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고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뚜렷한 뭐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딱히 소식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 좀 엇갈리는 이런 기사 두 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분석 기사, 마켓워치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소식은 좀 상큼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S&P 500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here's why, 여기 이유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S&P 500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네, 데이비드 코스틴 이 골드만삭스의 전략가가 이끄는 전략가 팀이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S&P 500 올해 연말 목표치는 기존 3,600에서 3,700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제 2021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4,300포인트 그리고 2022년까지는 4,6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이제 의회가 나뉘었잖아요. 나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공공보건 위기나 이런 것들을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의회가 나뉘었기 때문에 however 하지만 1년 이내에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제 이제 이번 주 그 화이저 백신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 전망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전략가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화이자 백신 그리고 또 다른 possibly 그 다른 백신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1월 말까지는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2021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 미국 인구에 이용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이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고요. 미국의 경제 전망 같은 경우에도 기존 3.8%에서 5.3%로 이렇게 네, 내년 경제 성장률이죠. 내년 경제 성장률을 시장이 예상하는 이 3.8%보다 더 높은 5.3%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좀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것과 관련해서 골드만삭스 팀은 둘 다 좋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보시면은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이 하루 상승률을 나타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둘러싼 경제 회복 기대감 같은 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주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은 것 그리고 금리가 낮은 것 등등의 이제 혜택을 받아서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는 마켓워치 기사를 전해드렸고요. 하지만 똑같은 마켓워치에서 조금 더 부정적인 기사도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제목이 왜 추가적인 부양책이 없으면 증시 랠리는 이제 이어지지 못할까 뭐 이런 제목이고요. 자, 보시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런 소식은 부정할 수 없이 아주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이 부양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증시는 더 이상 랠리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자,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에릭 프리드먼 이 CIO의 발언을 보면은
부양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몇 주간 이제 부양책이 증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패키지가 나온다는 부양책 패키지가 나온다는 이 시그널 신호라도 나와야 투자자들이 어려운 1분기를 들어서면서 조금 더 안도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백신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온 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워싱턴 정가에서 부양책을 좀 늦춰도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증시에는 더욱더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백신은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이제 지금부터 그리고 백신이 보급이 될 때까지 이때까지 그 소비자들의 갭을 누가 채울 것인가. 자, 그리고 이제 프리드맨 아까 그 CIO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이 보급되는 게 내년 2분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갭을 누가 채워줄 것이냐. 그동안에 어려운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이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마켓워치가 살짝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간 이제 하루 감염자 수 평균이 11만 6,447건을 이렇게 매일 기록을 하면서 그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64%나 증가한 이런 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믿겨지시나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47개 주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 그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위스콘신 이런 곳에서는 이제 병원도 걱정되는 게 수용량을 거의 다 차려고 하고 있고 12개 주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가장 높은 확진자 수를 찍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르덴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메건 호네맨 이 이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as we move through the tough winter month 어려운 겨울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 부양책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 백신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높은 소식이고 현재 코로나 케이스들은 계속 rising, 오르고 있다. 이렇게 우려감을 나타냈어요. 네, 이날 CNBC에서도 똑같은 이런 부정적인 기사를 냈는데요. 자, CNBC 기사를 살펴보시면 미국이 이제 최악의 팬데믹 그 향후 4개월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는 4개월이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아직 가장 최악의 날은 오지 않았다. 이런 아주 무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운 날씨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또 많은 주에서 계속해서 감염자 수가 올라가고 또 입원율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4개월 지금보다도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울한 CNBC 기사였고요. 또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오후 10시 이후에는 술집 등에는 다시 갈 수 없는 그런 제약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소식은 경제에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이죠. 또 이날 연준 인사들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가 백신 소식은 좋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가장 험난한 경로가 될 것.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겨울에 들어서면서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개별 기업들 소식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아마존 CEO, 이 베이조스 CEO가 대선 주간에 아마존 주식 30억 달러를 매각했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날 아마존은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3.37% 상승했고요. 화이자 CEO 같은 경우에도 백신 랠리 속 백신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죠. 주식을 대거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미 예정됐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바로 기술주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줌이 지난 2거래일간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9.93% 올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3.37%, 애플 3.04%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63% 올랐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2.19% 올랐어요. 네, 이날 이제 다우지수만 하락을 했는데 다우를 끌어내린 주요 종목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4.2% 내리면서 다우를 끌어내렸고요. 또 보잉도 3.47% 내렸고 디즈니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려감이 제시되면서 3.02%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날 좀 헷갈리는 이 증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을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BMO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이크 스트리치 이 CIO의 발언을 보시면 Today we've got a little bit of a rebound in the technology trade.
이제 기술주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타났다. It's back to the growth story today.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성장주가 강세를 나타낸 하루였지만, 하지만 내 생각에 bigger trend, 더 큰 트렌드는 이제 그동안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던 그런 섹터에서 기대했던, 예상했던 로테이션이 더 나올 것이라는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에서 경기 순환주로의 로테이션이 계속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낫웨스트 마켓의 짐 맥코믹 이제 글로벌 이사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지난 24시간 동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계속되는 줄다리기다. 뭐냐면 이제 백신 소식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리스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증시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될지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